짠, 스와치 떴어요. 뜰 작품은 산네스간의 아티잔 가디건이고, 이제 이 가디건이 왼쪽이랑 오른쪽이 무늬가 다르게 들어가는 가디건이거든요. 그래서 입었을 때 왼쪽에 이 무늬가 가고 오른쪽에 이 무늬가 가기 때문에 다르게 무늬를 두 개 다 넣어서 스와치를 내봤습니다. 사용할 실은 솜솜뜨개 수플레라는 실이고요. 이거는 나온 지 한 달쯤 된 신상실이에요. 아란 두께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아란 두께치고는 좀 많이 얇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보시면 되게 많이 부풀었죠. 그래서 네, 쓰기가 한 4.5mm, 5mm 사용하기 딱 적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미 캐스톤을 했습니다. 지금 케이블이 네, 그래서 뒷판은 전체 멍석무늬로 들어가고 이 가디건이 신기한 게 탑다운이지만 각 판을 따로따로 떠서 이제 바느질을 해주는 도안인데 사실 그렇게 할지 그냥 이어서 할지 고민을 좀 했지만 그냥 도안대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멍석무늬 뒷판 위쪽은 다 뜬 상태고 이제 몸통 부분을 떠줄 거예요. 오늘은 캐스트온 이틀째입니다. 도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지금 뜨고 있는 도안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뜨고 있는 도안은 선네스간 DIY 2308 볼륨 1번에 수록되어 있는 이 아티잔 가디건입니다. 이제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입었을 때는 이게 왼쪽이고 이게 오른쪽이겠죠? 왼쪽과 오른쪽에 들어가는 무늬가 다르다는 게 특징이고 이제 뒷판에는 전체 멍석이에요. 그리고 더블리팅 버튼 밴드가 들어갑니다. 원작실은 더블 선데이 선네스간의 더블 선데이와 틴실크 모어 사용하고 4.5mm 사용하는 이제 가디건인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라 그렇죠? 근데 이제 도안을 지금 보시다시피 뒷판을 다 떴어요.
근데 보시면 좀 뒷판치가 좀 길죠? 그 이유는 이 도안이 탑다운이지만 이제 뒷판 요크에 해당되는 판을 뜨고 그리고 몸통에 해당되는 부분도 뜹니다. 리빙 전까지 떠요. 그리고 여기서 편물에서 맨 위에서 코를 주어서 왼판과 오른판도 다 고무단 직전까지 떠요. 그리고 한 바늘에 이제 모든 코를 옮겨서 고무단을 떠주는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 사이드를 이제 왼판, 오른판과 뒷판을 서로 연결해주는 방식이에요. 이게 잘 설명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 도안에서 뜨라는 곳까지 지금 뒷판은 다 떠져 있는 상태고요. 이제 여기서 코를 주어가지고 앞판을 떠줄 예정입니다. 스와치 보여드릴 때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은 솜솜뜨개 수플레 실이고요. 지금 보시면 편물이랑 스와치의 생김새가 제법 다르죠? 그래서 이 실이 세탁 후에 꽤 많이 부풀어 오르는 실이라서 그렇습니다. 보시면 이제 세탁하기 전에 그리고 코너만 감겨있던 실은 이렇게 생겼다면 부풀고 나서 이제 세탁 후의 실은 이만큼이나 부푼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4.5mm로 작업을 하고 있고 게이지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작은 사이즈 작업하고 있는데 왜냐면 가장 작은 사이즈도 가슴둘레가 116이기 때문에 좀 넉넉한 사이즈로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오만데다가 단수링을 다 꽂아뒀죠. 저는 요즘은 이제 편물을 뜰 때 편물이 얼마나 자랐는지가 사실 10단 더 뜬다고 그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10단에 한 번씩 단수링 걸어가면서 떠야 할 단수만큼 떠주는 식으로 이제 길이를 개선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좀 너무 크롭하게 되지 않고 너무 또 길게 되지 않고 적당한 길이의 편물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앞판 주워가지고 가지고 오면 그때 또 다시 영상을 켜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캐스트온 3일차 되는 날인데요.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생겨가지고 카메라를 켜봤어요.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콘사가 이렇게 감겨있다는 거는 푸르시오를 했다는 증거가 되죠. 그래서 푸르시오를 좀 몇 번을 해야 됐었는데 어떻게 하면 푸르시오를 안 하고 이 가디건을 뜰 수 있을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가지고 카메라 켰습니다. 저는 이제 오른쪽 이제 입었을 때 오른쪽 앞판이 되는 부분을 주워가지고 뜨고 있는데 이 앞서 V넥 그 단 늘림이 이제 첫 번째로 처음에는 몇 단에 한 번씩 늘리다가 나중에는 또 이 경사를 경사를 조금 덜 주도록 이제 그 늘림 단수를 좀 줄여줘요. 그 사이에 들어가는 단수를. 근데 제가 그걸 도안을 제대로 안 보고 있다가 그걸 좀 실수를 해가지고 풀었기 때문에 그 단수를 이제 잘 체크를 하고 늘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늘림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늘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살짝, 그러니까 겉뜨기로 해야 될지 안뜨기로 해야 될지가 살짝 헷갈려가지고 저는 단수 마커 이렇게 걸어주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늘림을 몇 번 진행했는지도 좀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동시에 어느 정도 앞판을 떴다면 이제 암홀 늘림이 진행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암홀 늘림을 할 부분을 세기 위해서 위에부터 10단에 한 번씩 마커 걸어주면서 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이제 사실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되는데 이 무늬 자체가 사실 막 꽈배기는 뭐 세 코를 교차한다 이게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안뜨기를 해야 될지, 어디서 겉뜨기를 해야 될지 계속 차트를 보고 해야 돼요. 아니면 이제 좀 개인이 여기선 이렇게 떴으니까 여기선 겉뜨기를 해야겠다 이게 보이긴 하는데 사실 어느 부분에서 그걸 해야 될지가 살짝 정신이 혼미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지그재그 중간이 되는 코에다가 이렇게 마커를 걸어줘서 그거를 기점으로 이 오른쪽에는 겉뜨기, 왼쪽에는 안뜨기 이런 식으로 좀 계산을 해서 떴어요. 그게 좀 더 가시적으로 이 지그재그 중간이 어딘지 그리고 그 기준으로 왼쪽에는 뭘 해야 될지 오른쪽에는 뭘 해야 될지가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떠서 이제 밑에 V넥 늘림 쭉 해주면서 여기도 몸통 길이만큼 쭉 떠줄 거고요. 이제 나중에 이 옆판을 이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를 씌워놨는데 나중에 이 한 바늘에 합체해가지고 고무단은 한 번에 뜨는 걸로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네, 그러면 저는 다시 몸통을 떠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트온 4일차이고요.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입었을 때 오른쪽에 가는 앞판을 다 떠준 상태예요. 그리고 앞에 영상을 쭉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도안은 탑다운으로 뜨지만 근데 보시면 좀 짧아 보이죠? 이게 제 한 뼘 정도 되는데 턱없이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 계획은 일단 오른쪽 앞판, 이제 왼쪽 앞판까지 다 떠준 다음에 길이를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좀 늘려줄 것 같아요. 하지만 도안에서 제시하는 길이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텍스처가 좀 위아래로 늘어나나 싶기는 한데 제가 쓰는 실이 콘사라서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좀 더 떠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왼쪽 앞판에 코를 주어서 떠내려 가고 있는데 이제 딱 보면 좀 도안의 재밌는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왼쪽과 오른쪽이 무늬가 다르다는 점. 그런데 평소에는 우리가 여기랑 여기를 같은 코스를 주어가지고 뜨잖아요. 근데 이 도안은 꽈배기와 이 텍스처 무늬의 게이지 차이도 고려를 해서 이쪽에 코를 조금 늘려줘요. 줍고 난 다음에 코를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늘려줘서 이 부분이 이제 게이지 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옆쪽과 똑같은 넓이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세심한 도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도안 자체 디자인상으로는 세심한데 사실 세심하게 쓰여있지는 않아요. 그냥 사실 그렇게 자세히 적혀있는 도안은 아니지만 볼만해요. 그래서 이제 쭉쭉 떠내려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4일차에 이만큼이나 떴기 때문에 좀 달리면 일주일 안에도 가능할까 싶은데 이제 그렇게 무리는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제 여기를 다 뜨고 글쎄요, 길이를 얼마나 늘려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이 옷이 그렇게 큰 옷이 되지 않기를 바래가지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좀 더 떠서 다시 만나요. 안녕.
사실 햇빛이 예쁘게 들길래 그냥 영상을 찍어볼까 하고 이제 카메라를 켰는데 진짜 오늘 밝고 날씨가 좋아 보이네요. 사실 저는 아직 집에서 나가지 않아가지고 뭐 잘 모르겠지만 근데 오늘 엄청 춥다고는 하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이 1월 8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튼 좀 많이 춥다고는 하는데 집 안에서 보는 저는 날씨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 색감이 카메라에 좀 그래도 잘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켜봤고요. 그냥 뜨면서 느낀 점들이나 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 뭐 그런 수다를 좀 떨어보고자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은 그 지현님 베리니팅의 지현님의 바풀 가디건이에요. 저는 이거를 그 바늘 이야기의 니티 실로 떴고요. 마음에는 들지만 조금 크게 나왔어요. 좀 크게 나왔고 이제 더블 니팅이 살짝 늘어지는 느낌? 더블 니팅은 사실 그렇게 크게 도드라지지 않는데 이게 단추가 더블 니팅 구멍보다 조금 작아요. 그래서 좀 단추가 풀어질 위험이 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예쁘게 나와줘서 잘 입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산네스간의 아티전 가디건을 뜨고 있고 이제 사용하고 있는 실은 솜솜뜨기의 수플레 실인데 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안 드린 것 같아요. 이제 이 도안이 산네스간 잡지에 있는 도안이기도 하고 좀 국내에서 아직은 많이 뜨신 분들이 없는 도안인 것 같아서 좀 생소하실 것 같기도 하고 뜨는 방법도 좀 생소해가지고 이제 도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게 5겹이 연사되어 있는 아란 두께의 콘사고 저는 수플레의 쉘핑크 색상 사용하고 있어요. 약간 이런 좀 세탁을 하면 조금 더 뽀송뽀송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핑크빛이 조금 더 돌아 보이는 느낌인데 편물로 떠놨을 때 좀 더 핑크빛이 많이 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콘을 처음 받아봤을 때는 아란 두께라고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근데 얘가 세탁을 하면 굉장히 이렇게 통통하게 부풀어 오르는 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시면 이제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렇다고 했을 때 실 자체는 저는 4.5mm에서 5mm 사용하는 게 제일 적당하다고 느꼈고 지금은 4.5mm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저는 이 실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사실 지금 이 실을 사용하고 있는 건 2번째인데 좀 굉장히 뜨는 느낌이 좋아요. 부드럽고 실이 바늘에서 약간 술술 넘어가는 느낌이 굉장히 좋고 저는 컨티넨탈 뜨기를 하고 이제 랜턴무늬라는 나무 바늘을 사용하고 있는 중인데 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탁을 했을 때 무늬가 죽지 않으면서 또 뭔가 조금 더 뽀송하게 차오르는 느낌이 세탁을 했을 때 좀 쾌감을 극대화시켜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막 부드러운 실을 좋아하지만 너무 부드러워서 약간 정말 부드럽기만 한 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약간 뽀송뽀송하고 포슬한 우울의 느낌이 살아있는 실을 좋아하는데 콘에 있을 때는 얘가 굉장히 빡빡하게 감겨 있어서 좀 납작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떠보고 세탁을 해보니까 훨씬 더 마음에 드는 편물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얘는 진짜 이 보시면 멍석무늬를 먼저 뜨고 앞판을 떴잖아요. 얘를 멍석무늬를 뜬 지 지금 한 3, 4일은 지났을 테니까 그 사이에도 얘가 부풀어서 편물이
앞판과 뒷판의 편물의 차이가 나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 색감은 수플레의 색감들이 대체로 좀 뮤트하고 차분한 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쨍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 쉘핑크 색상은 되게 뭔가 핑크를 별로 많이 쓰지 않으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은 색깔이라서 추천합니다. 핑크를 써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그렇지만 핑크가 두려우신 분들.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뜨고 있던 아티잔 가디건을 몸통을 완성을 해줬어요. 이제 어제 더블리팅까지 마무리를 이제 시작을 해서 어제 시작해서 오늘 마무리를 한 상태고 단추구멍은 저는 3개 내줬어요. 이게 되게 깊은 브이넥이라서 단추구멍을 4개까지 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더블리팅 단추구멍은 그 뿌티니츠의 제니 자켓 뜨는 튜토리얼에 보면 이제 실을 끊지 않고 더블리팅 버튼밴드에 단추구멍을 내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참고를 해줬고 이제 이대로 입으면 굉장히 섹시한 옷이 되겠죠? 근데 옆선을 이제 이렇게 이어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거를 그 아랫무늬나 꽈배기 무늬로 떴을 때 이제 옷이 다른 옷보다는 조금 무거워지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무늬가 이렇게 옆쪽에 이렇게 축 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이제 옆솔기 마감을 해주는 도안들이 꽤 있다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늬가 가득한 옷을 바텀업으로 뜨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옆쪽 이제 이 몸통을 한 번에 쭉 이어서 뜨지 않고 따로따로 뜨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상당히 크롭이긴 한데 그래도 입으면 예뻐서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두코 고무단도 이제 돗바늘 마무리 해줬는데 저는 두코 고무단 돗바늘 마무리를 안 하고 이제 꽈배기 하듯이 마지막 단에서 겉뜨기랑 안뜨기 자리를 바꿔주는 단을 하나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한코 고무단 돗바늘 마무리 하듯이 마무리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도 이렇게 깔끔하게 두코 고무단 돗바늘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저는 옆솔기 이어준 다음에 이제 소매만 뜨면 끝이에요. 예쁘죠? 이제 얘가 나중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이제 세탁 후가 기대되는 옷이에요. 저는 그러면 이제 옆선 이어줄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캐스트온 며칠 차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사실 상관이 없는 게 한 이틀 정도는 이 프로젝트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제 다시 손을 대기 시작한 게 어제 저녁. 어제 저녁인데도 이제 진척이 별로 없는 이유는 어제 저녁에 떴다가 다시 풀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보시면 아시다시피 단추가 달렸죠? 단추를 달아줬고요. 이 단추를 단 건 오늘 아침입니다. 그리고 팔을 보면 이쪽이 조금 너덜너덜해요. 그 이유는 얘 이쪽을 떴다가 풀었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코가 너무 많이 주어져가지고 뭔가 되게 이상한 퍼프가 만들어지는 느낌? 그래서 이제 이쪽 팔을 포기하고 이쪽 팔부터 다시 이제 좀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가 가장 작은 사이즈 뜨고 있는데요. 제가 웬만하면 도안들에서 2번째나 3번째 사이즈를 뜨는데 가장 작은 사이즈를 뜨는 이유는 이게 가장 작은 사이즈도 가슴둘레가 116이었어요.
그런데 가슴 둘레랑 별개로 이제 팔통이 가장 작은 사이즈는 팔통이 좀 작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줍는 코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처음 주울 때는 도안에서 주우라는 것보다 10코 정도 더 주워줬는데 그게 좀 너무 커 보여가지고 다시 풀어줬고요. 그 대신에 여기서는 조금 더 줍긴 했어요. 한 6코 정도 더 주워줬고 지금은 딱 뭔가 괜찮은 느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저는 당연히 이제 숏로우가 들어가는 소매일 줄 알았는데 숏로우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전체 멍석뜨기로 이루어지는 소매예요. 그래서 조금 지루할 것 같기도 하고 좀 힘들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완성이 머지않아 있다는 생각에 좀 빨리빨리 뜨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단추 예쁘죠? 이거 레어메이드의 무슨 꽃 단추였는데 단추 사용한 거는 제가 다시 그 더보기에다가 적어둘게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마음에 드는데 소매는 뜨기 싫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제 그저께쯤에 제가 수플레 이 똑같은 실에 빨간색으로 뜨던 거를 완성해서 세탁을 했어요. 그래서 입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입고 나가려고 이제 단추도 얘도 달고 했더니 지금 나시만 입고 맨살에 입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안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도 빨리 완성을 해가지고 입어보고 싶습니다. 예쁘죠? 진짜 뒤에도 전체 멍석이었는데 좀 힘들었어요. 이게 멍석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줄 몰랐거든요. 앞쪽에 앞판이 오른쪽 왼쪽 달라서 그게 재밌었는데 이제 그 부분 되게 생각보다 빨리 끝났고 나머지는 다 멍석이에요. 그래서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잘 떠주겠습니다. 이게 살짝 크롭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를 원피스랑 입을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길이가 막 거슬리고 그러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 길이를 수정하려면 이 버튼밴드를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그러지 않겠죠? 그러면 손에 떠서 이제 가져와 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젯밤에 한쪽 소매를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돗바늘 마무리까지 해서 완성을 했고 이게 줄임이 좀 많이 들어가고 제가 또 이 두 코 고무단 코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줄임을 조금 더 해줬기 때문에 자주 들어가는 줄임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단줄임을 꽂아줬습니다. 이제 다른 쪽 소매도 떠주면 완전 완성이에요. 단추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예쁜 것 같아서 지금 좀 잘 골랐다는 뿌듯함이 있고 실을 보면 볼수록 좀 신기해요. 왜냐면 이쪽을 뜨고 예를 들면 몸판을 다 뜨고 소매를 뜨는 동안에 몸판이 부풀어 있는 거예요, 실이. 그래서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처음 떴을 때보다 훨씬 더 구멍이 덜 숭숭하고 훨씬 차올라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뜨면서 되게 재밌습니다. 떴던 편물이 계속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도 수플래시를 사용하는 것의 하나의 재미인 것 같아요. 이제 실은 요만큼 남아서 한쪽 소매에서 충분히 뜰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무늬가 가득하고 텍스처가 가득한 옷을 뜨는데 400g이 안 된다는 소리니까 굉장히 길이도 길고 가벼운 실로 뜨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가장 작은 사이즈로 떴고 길이도 좀 많이 크롭이라는 점을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드립커피 내려가시면서 제 것도 내려주셨는데 자랑 한번 하고 엄마가 영상 찍는다고 촬영 소품으로 주래요. 컵도 예쁘죠? 이거는 제 뚜친분인 리즈님이 선물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진짜 완성 임박이니까 얼른 떠가지고 올게요. 안녕.